분명히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인데 검사 당일에는 하지정맥류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조금만 이제 근무하시고 무리하시고 하면은 혈관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리가 붓고 이러면서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원장님 너무 굳어 계신 거 아니에요? 혈관에 대한 검사를 어느 정도 걸려요? 막 2, 30초면 끝나나요? 대복제, 소복제, 좌측, 우측, 앞뒤로 저희가 다 혈관을 봐야 되고, 이제 대복제, 소복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이제 가지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, 누구랑 연결이 되는지,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역류를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2, 30초 만에 끝나기는 좀 어렵고요. 저는 보통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막 나무 줄기처럼 쭉 뻗은 정맥혈관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는 거네요. 그렇죠.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같이 봐야 되죠. 정맥은 동맥이 없는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, 쉽게 얘기하면 한쪽으로만 열리는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아래서 짜줄 때는 얘가 문이 열렸다가 이게 또 다시 닫히고, 그러면은 위에서 밑으로 못 내려오게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. 그래서 정맥에는 다리 쪽에만 해도 수십 개의 판막들이 있어서 한쪽으로만 피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. 저희가 보통 판막이 망가져서 하지정맥류가 생긴다고 표현을 하는데, 이제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, 판막이 정말 망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혈관이 늘어나서 판막이 잘 닿지 않아서 역류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인데 검사 당일에는 하지정맥류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 컨디션도 아주 좋으신 상태에서 저한테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면 혈관이 이렇게 잘 붙어 있으니까 역류가 없다가 조금만 이제 근무하시고 무리하시고 하면은 혈관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리가 붓고 이러면서 이게 멀어지면은 이제 판막이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역류가 생기고, 그래서 그럴 때 검사하면은 오전에 검사하실 때는 아주 정상이었는데 늦은 시간에 검사하시면은 역류가 있고, 이런 경우들이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. 오전에 검사할 때 이상이 없으면 혈관에 이상이 없는 거 아닌가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정맥 자체가 굉장히 잘 늘어나요. 잘 보시면 저 여기 뭐 혈관 잘 안 보이잖아요. 네. 살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, 근데 저도 이제 피 검사를 하겠다고 팔을 좀 내려놓고요. 이렇게 해서 뭐 주먹질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은 금방 혈관이 튀어나오거든요. 저희 정맥 자체가 원래 좀 잘 늘어났다 잘 줄어들었다 하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늘어나는 것까지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, 늘어났을 때라도 이제 혈관은 한쪽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만 피가 흘러야 되거든요. 그게 안 되게 되면 그 혈관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.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정맥 혈관만 있다 그러면은, 예를 들면 이제 피가 올라가고 싶은데 저희가 중력 방향 때문에 제가 만약에 손을 놓으면은 아래쪽으로 그냥 피가 쭉 흘러내리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저희 몸에다가 중간중간 이런 이제 문짝, 판막을 달아놨어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피를 한번 쏴볼게요. 이렇게 올라가면 이 판막은 한쪽으로만 열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. 자, 근데 만약에 여기 가운데 있는 판막이 자기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은 피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겠죠. 그래서 얘가 기능을 잘 해야지만 올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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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 방향으로 피가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판막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판막이 저희가 기능을 못 한다고 했을 때 판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혈관들 있잖아요. 얘네들이 늘어나 있을 때 보통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. 판막만 막아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늘어나 있는 혈관 자체를 막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하지만 혈관이 또 항상 같은 사이즈는 아니잖아요. 다른 거랑 가지가 연결돼 있어서 접착제를 붙였는데 혈류가 흐르면서 이제 저희가 잘 안 다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들을 다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. 다시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짜보면 혈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, 다른 가지들도 마찬가지. 메인이 막혔을 때 역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없어졌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혈관들을 찾아서 이제 다시 치료를 하는 거죠. 그때는 수술로 하게 되는 건 아니고 정화 치료라고 해서 주사 치료로 그 부분들을 치료하게 돼요. 혈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. 심지어 초음파에 보이지 않는 혈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이제 그런 작은 혈관들까지 다 치료를 하는 것이 하지정맥류 치료의 완성이거든요.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혈관들을 어떻게 또 더 잘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냐, 여기서 사실은 이제 디테일이 갈릴 것 같습니다. 하지정맥 수술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결국엔 혈관 판막의 질환이잖아요. 네, 아직
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연구가 좀 덜 돼 있는 학문이기도 해요. 저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하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 이제 괜찮은 치료들이고 각각의 이제 장단점들이 있거든요. 처음부터 어느 걸 딱 선택하기보다는 내 혈관 상태, 내 혈관의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감안을 했을 때 나한테 더 적합한 치료가 어떤 건지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